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페이지 467페이지 한매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한매는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조문 정도만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즉, 한매 제도라 하면은 일단 뭐요? 매도인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매도를 합니다. 종국적인 매도 의사 없이 일정 기간 내에 뭐요? 자신이 대살 수 있는 위와 같은 권리를 남겨두고 매도하는 것을 한매제도라 합니다. 자, 조문을 볼게요. 590조 1항 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한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한매할 수 있다. 즉 한매 대금 뭐요? 영수한 대금 플러스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 한매의 대금이 원칙입니다. 2항 다만 전항의 한매 대금에 관해서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3항 전 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가실과 대금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뭐요? 상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매의 기간 정도는 우리가 기억할게요. 1항 한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 약정 기간이 이를 넘을 때는 5년 내지 3년으로 단축되고, 그 다음에 한 번 한매 기간을 정할 때는 절대로 재연장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한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592조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그 한매권의 보류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요? 등기가 돼야 되죠. 따라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한매권의 보류를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그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594조 매도인은 그 기간 내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치 않으면 한매권을 상실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매매 파트까지 봤습니다. 자, 매일 문제로 정리를 합니다. 4번 지문요.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뭐요? 추정한다. 그죠? 공평의 원칙상. 그 다음에 담보 책임. 2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572조죠.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해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는 매수인은 뭐요? 선악불문하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더라. 다만 그로 인한 계약 해제 내지 손해배상은 서리의 매수인만. 이와 같은 담보 책임의 행사 기간은 1년 내까지만. 그죠? 그 다음에 3번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등의 존재로 인해서 제한이 있는 경우 575조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 즉 선의의 매수인에 한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해지할 수 있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쉽게 떴습니다. 4번 매매 계약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인도하기 전에 그 목적물로부터 생긴 가실은 수취권이 누구에게? 매도인에게. 그죠? 틀렸다. 그죠? 다만 대금이 완납이 된 경우는 매수인이 수취권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576조죠.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행사로 인해서 매수인이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어버릴 때는 매수인은 뭐야?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더라. 자, 5번으로 갑니다. 한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한매 기간은 부동산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한매 기간이 경과되는 이를 다시 연장할 수 있다. 틀죠? 591조 2항 한 번 정한 기간이 지나면 절대로 재연장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당사자가 한매 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데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합니다. 4번 그 목적물이 부동산이라면 등기하면 뭐죠? 한매권의 보류를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매도인이 그 기간 내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한매권이 소멸한다. 그죠? 자, 지금까지
개별 계약 유형 중 매매까지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으로 갑니다. 임대차. 그래서 개별 계약에서는 매매와 임대차는 거의 매년 출제가 됩니다. 자, 임대차로 갑니다. 616조, 618조.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 계약을 약정하고, 물건이니까 뭐예요? 동산도 될 수 있고 부동산도 될 수 있습니다. 이자가 누굽니까? 임대인이다, 그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대가인 차임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 불효식 쌍무 유상 계약에 해당하더라,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셋째 줄입니다. 따라서 임대차는 임대인으로부터 뭐요?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는 임차인이 반드시 그 사용 대가인 차임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차임을 지급치 않는 것은 뭐예요? 공짜로 빌려 사용하는 사용대차에 해당하죠, 그죠? 따라서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서 사용한다. 근데 차이점 뭐예요? 임대차는 그 사용대가인 차임을 지급해야만 해서 반해서 사용대차는 무상이더라, 그죠? 이때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죠. 예, 일반적으로 금전이겠지만 금전일 필요는 없다. 낙성, 유상, 불효식 계약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2번요. 임대차 계약, 계약 체크할게요. 여지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한 계약은 의무 부담 행위다, 그죠? 의무 부담 행위. 따라서 반드시 임대인이 그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따라서 이자가 그 물건에 대한 권리가 없어서 약속을 못 지키면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계약 자체 성립에는 영향이 없어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이므로 임대인이 반드시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도 뭐요? 그 권한이 있어야 할 필요 없어요. 무권한 자도 유하게 의무 부담행위는 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했더라도 뭐야?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 그죠? 다만 약속을 못 지키면 그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은 져야 됩니다. 그래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 임대차 계약 해지의 사유는 될 수 없고, 반드시 목적물이 뭐야? 임대인의 소유의 것을 계약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야만 예외적으로 뭐야? 취소, 착오 등에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그죠? 자, 그래서 첫째 줄, 둘째 줄은요. 따라서 타인 소유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도 유효하다, 그죠? 유효하다. 즉, 무권한 자로도 이와 같은 의무 부담 행위는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존속기간으로 갑니다. 지상권 파트에서 우리가 살폈지만 지상권은 그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최단 기간만이 30년, 15년, 5년으로 제한될 뿐 최장기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근데 임대차의 경우는 그 존속기간이 뭐예요? 최장기, 최단기 모두 법상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유로이 그 존속기간을 약정할 수 있다. 자, 넘깁니다. 갱신. 임대차는 당사자 합의로 인한 약정갱신만이 허용되어 있고 해수에는 법상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방의 어떤 계약갱신 청구 제도는 없습니다. 법정갱신 적극요, 묵시갱신. 우리 지상권 파트에서 봤던 조문하고 똑같습니다. 1항.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 전세권에서 그죠? 전세권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아요. 사용 수익을 계속하고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 이익치 않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뭐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로 간주된다, 그죠? 따라서 내용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뭐요?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된다고 하죠. 정함이 없는 게 돼요.
그러나 당사자는 635조 규정에서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635조를 가면 되죠. 그래서 존속기한 약정이 없는 게 돼요. 근데 2항 갑니다. 전항의 경우에 전 임대차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고 하죠. 그래서 제3자가 임대차에 대해서 임차인의 차임 등을 담보할 목적으로 제3자가 보증을 썼다 그죠. 이전의 의사는 원래 자신이 의도한 그 기간까지죠. 따라서 그 묵시적 갱신이 있으면 제3자의 보증은 소멸합니다. 자, T것으로 갑니다. 약정 존속 기간이 따로 없는 경우, 이랑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의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양 상대방의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당 각호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 1호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서 임대인이 해지하면 6개월, 즉 새로운 집을 구해서 이사갈 수 있는 어떤 기간까지는 보장이 되죠.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1개월, 동사는 누가 하든지 5일입니다. 자, 오늘 임차권의 대항력 갑니다. 조문 자체만 기억하시면 돼요.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채권. 따라서 누구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에게만 그죠. 따라서 그 목적물이 부동산일지라도 임차인은 임차권을 제3자에게는 대항 못하죠. 다만 그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621조랑 부동산의 임차인은 당사자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서 그 임대차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하면 뭐요? 그때부터다 그죠? 그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622조로 갑니다. 그래서 그 목적물이 부동산이라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 건물 소유를 목적한 임대차는 토지 임대차에 등기치 않더라도 뭐요? 건물 부분만 보존 등기하면 토지 임대차의 대항력을 인정합니다. 자, 볼게요. 1항 건물의 소유를 목적한 토지 임대차면 적을게요. 따라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타인으로부터 임대차로 빌렸다 그죠. 이때 그 토지 임차권을 등기치 않더라도 뭐요?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데는 제3자에서 뭐요? 토지 임대차에서 대항할 수 있다. 양 건물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멸실 후폐한 때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자, 임대차의 효력을 할게요. 즉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보통은 자기 소유의 물건이겠죠. 하여튼 임대인이 뭐요? 일정한 물건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할 것을 내용을 한 당사자 간의 뭐요? 계약이죠. 그죠? 채권 계약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그 계약에 따른 어떤 권리, 당연히 그 목적물을 빌려 사용케 하는 대가로 뭐요?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받을 수가 있고, 근데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면 그 목적물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약속한 차임이 그 목적물에 대한 시세 변동 등으로 장래를 향해서 적당치 않다 그죠? 그때는 장래에서 그 정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대금 정감 청구는 형성권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당연히 임대인은 그 목적물을 존속 기간 중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할 의무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623조입니다. 임대인은 그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려면 뭐요? 먼저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케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그 목적물의 유지 수선 의무는 누구 부담이요? 임대인 부담이죠. 따라서 필요비는 누구 부담이요? 임대인 부담입니다. 그런데 전세의 경우 그 전세 목적물의 유지 수선 의무는 309조 누구 부담이었죠? 전세권자 부담이었다 그죠? 따라서 전세권자에게는 필요비 산정권이 인정되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624조, 625조 묶으세요. 자주 지문화 됩니다. 그래서 목적물의 유지 수선 의무가 임대인 부담이기 때문에 보존행위도 뭐요? 임대인이 임차인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625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 행위를 하고 임차인이 이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24조, 625조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임대인 의무. 즉 임대인은 그 임대차 목적물은 뭐요?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사용 목적에 맞게끔 뭐요? 사용 수익할 의무가 있죠. 근데 이를 위해서 먼저 인도를 해야 되고, 그죠? 쭉 내용 갑니다. 임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의무. 그래서 계약 존속 중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목적물은 뭐요? 임차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뭐요? 타인의 방해가 있으면 이를 제거할 의무가 있고, 고장이 있으면 뭐요? 이를 수선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의무 받고 수선 의무. 그래서 그 목적물의 유지 수선 의무는 임대인 부담으로 되어 있더라, 그죠? 다만 당사자의 특약으로 뭐야? 가벼운 것은 네가 고치고 살아, 그죠? 월세를 싸게 해줄 테니까 합의로 달리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다 체크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래서 목적물을 임차인이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적법하게 사용 수익하려면 제3자의 방해가 있다면 그 방해도 임대인이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방해 제거를 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비용 상환 의무 종료 표시하세요. 626조. 개별 판례로 우리가 심화반 이후로 같이 연습을 할게요. 자, 비용 상환 의무 따라서 임차인이 뭐예요? 그 목적물의 필요비 등을 지출했다고 그죠? 그러면 임대인이 일정 요건에서 반환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임차인의 권리 파트에서 별도로 다시 살필게요. 그럼 임차인의 권리로 갑니다. 임차인의 권리.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임차권이다, 그죠? 당연히 그 목적물을 그 계약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이 있습니다. 그때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둘째 줄 가운데요. 기본 지문이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전대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위반의 효과. 따라서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면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까지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는 중요합니다. 626조. 임대차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문에 해당합니다. 임의 규정용 적으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앞서 봤지만 임대 목적물에 대한 유지 수선 의무는 임대인 부담이에요, 그죠? 근데 임차인이 필요비를 주체했다, 그죠? 그럼 필요비를 상환 청구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가치 증가를 가져온 유익비를 지출했다, 그죠? 그럼 유익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626조는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자 합의로 뭐요? 임차인 부담으로 할 수가 있다, 그죠? 자, 요건 볼게요. 1항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를 지출한다는 임대인에서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문과 왔다 갔다 합니다. 2번. 따라서 필요비는 뭐예요? 원칙 전부가 임대인 부담이죠. 따라서 즉시 지출한 필요비 전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으로 합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우리가 점유권 파트에서 봤던 203조하고 똑같아요. 유익비는 언제요? 나중에 반할 때도 그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되죠. 요건. 그래서 임대인은 회복자의 선택이니까 뭐예요? 임대인은 제각게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해서 임차인의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근데 갑자기 큰 비용을 돌려주려니까 힘들죠. 이 경우 법원은 회복자인 임대인의 청구에서 상당한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답은 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면 필요비는 뭐예요? 적시 전액은. 유익비는 뭐예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것을 조건으로
회복자인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서 임차인의 지출 금액 또는 전가액 중에 하나를 상환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비용 상환 청구를 언제까지입니다. 언제까지냐? 행사시기요. 임대인이 뭐요?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내, 6개월 체크할게요. 6개월 내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요. 이와 같은 필요비 유익비는 임대차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죠.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다음은 당사 합의로 달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임차인이 가지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형성권이죠. 그 요건은 우리가 전세 파트에서 봤던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권 행사 요건하고 똑같아요. 자, 봅니다. 강행법규다, 그죠? 1항.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한 물건 또는 뭐요? 2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은 다시 1항의 둘째 줄 마지막이요.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서 그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 행사 요건은 우리가 전세 파트에서 봤던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 요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갑은 형성권이고 강행규정이다, 그죠? 강행규정. 체크할게요. 강행규정. 임차인의 보호를 써둔 강행규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계가 있다, 그죠? 한계. 계속해서 우리가 지상권 파트부터 계속 강조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매수 청구는 반대로 임대인에게 불리합니다. 그래서 행사에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하는 이유가 뭐예요? 임차인의 잘못이 있더라, 그죠? 지상권의 경우는 지상권자의 잘못이 있더라. 그런 경우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그러세요. 따라서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체크할게요.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관계가 해지된 경우에는 그때는 뭐예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청구를 행사를 할 수 없다. 일시 사용. 그래서 내가 뭐예요? 여행 가서 일주일 동안 어떤 여간을 빌려서 산다, 그죠? 이와 같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이와 같은 규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T번호 갑니다. 토지를 임대차로 얻어서, 그죠? 예. 토지 임차인. 토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지상물 매청권, 거기다가 미적을게요. 타인의 토지를 뭐요? 임대차로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 그죠? 근데 임대차 존속 기한이 끝났는데 그 토지의 지상물이 현존하더라.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법은 지상권 파트에서 봤던 283조 규정을 준용합니다. 즉 순서 기하셔야 돼요. 첫 번째, 먼저 임대차에 뭐요? 계약갱신을 청구한다, 그죠? 계약갱신 청구는 말 그대로 청구권이기 때문에 순서.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그죠?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뭐요?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한다, 그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따라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어떤 임대차이면 뭐요? 토지 임대차에만 가능하죠. 토지 임대차. 부속물은 뭐요? 건물 임대차, 그죠? 건물 임대차. 그래서 토지 임대차에서 매수청구는 지상물 매수청구는 토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따라서 형성권. 순서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와 같은 매수청구 등은 강행법규다, 그죠? 다만 한계. 이 같은 토지 임대차 계약의 종료의 이유가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운운하더라고요, 그죠? 그때는 임차인에게 이 같은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자, 확인해 볼게요. 643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미적을게요. 토지 임차인에게만 준용되는 규정입니다.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건물 등 지상물이 현존하는 283조 지상권자에게 인정됐던 계약갱신 매수청구권이 준용이 됩니다. 그래서 283조 순서 기억할게요.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 기타 지상물이 현존하는 지상권자는 먼저 뭐요? 계약갱신을 청구한다, 그죠?
근데 응하면 뭐요? 계약이 갱신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보호가 되죠. 근데 양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 갱신을 원치 않는 쪽 임대인이 응하지 않는다 그죠? 그때는 두 번째 일방적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나쁜 겁니다. 이와 같은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임차인의 뭐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경우에 임대차가 종료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죠. 근데 나머지 다 허용됩니다. 다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도 당연히 매수권이 인정이 됩니다.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한 경우만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답은 체크할게요.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위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권리가 임차인에게 인정되지 않고 이와 같은 643조는 강행법규이다 그죠? 자, 답은 일단은 깊이 들어갑니다. 아까 출제된 법세요. 당연히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뭐요? 지상물의 소유자라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 뭐요? 당연히 그 소멸 당시에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임차인의 뭐요? 비용 상한 청구권과 임차인의 뭐요?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 행사 요건은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 요건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한 개, 임대차의 종료의 원인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법은 지상권자가 가졌던 뭐요? 계약갱신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283조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순서 임대차, 토지 임대차 기간이 뭐요? 만료한 경우 먼저 임차인은 임대인에서 계약갱신을 청구를 합니다. 순서. 근데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뭐요? 두 번째 지상물의 매수를 일방적으로 청구합니다. 그러면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물에 대한 매매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성립을 합니다. 다만 한 개, 이와 같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등은 토지 임대차의 종료의 원인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그 이유로 하는 건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자, 임차인의 의무로 갑니다. 627조 1항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가실 없이 미주고요. 임차인의 잘못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원칙과 예를 기할게요. 원칙명 그 부분의 비율에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즉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됐다. 그러면 뭐요?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상하는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양 전항의 경우에 잔존 부분만으로 그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데는 임차인은 계약을 전부 해지할 수 있다. 제목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차임이 장래에 향해서 뭐예요? 물건값의 변동 등을 이유로 적당치 않다 그죠? 그래서 일방은 타방에 대해서 장래를 향해서 차임 정감을 청구할 수 있다. 형성권. 그다음 차임 지급 시기 볼게요.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관해서는 매월 말, 기타 토지에서는 매년 말, 그리고 수확기가 있는 것은 뭐야? 수하고 지체 없이. 다만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죠? 임의 규정. 자, 그다음에 나머지 634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640조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차임 연체액이 2기 거기다 적을게요. 지상권은 뭐요? 2년이죠, 그죠? 예, 두 번만 그죠? 연속이 아닌 두합 그죠? 이로써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41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본문 갑니다. 임차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약속한 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때 답은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잘못 없는 이유로 멸실, 훼손 등이 있다 그죠? 그때는 원칙 그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다만 잔존 부분만으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뭐야? 임대차 전부의 계약을 해지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 차임 정감 청구 넘어가고 차임 지급 시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고. 자, 차임 지급 시기에 가서 나은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임차했다 그죠? 그때는 차임은 연대하여 임대인을 벌써 이런 규정을 줍니다.
차임 연차 이전은 이익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임차물의 보관 의무. 즉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고 있는 물건은 뭐요? 타인 소유 물건이죠. 따라서 당연히 뭐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그죠? 성간주의 의무로 보존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 나번. 그래서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그 물건에서 권리 주장자 있으면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고, 다만 임대인이 이미 그 사실 안 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624조, 625조 기본이라고 하죠. 따라서 보존 행위를 임대인이 하고자 할 때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넘기면 임차 이러면요, 임대차가 종료하면 당연히 그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된다 그죠. 반할 때 뭐요? 원상회복, 부속물은 수거해서 원상으로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자, 상가로 4번요.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대하지 못합니다. 위반하면 임대인은 당연히 그에 따른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위반해서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2번, 3번요. 그래서 반대로 해석하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적법하게 전대할 수 있다 그죠. 그때 적법하게 전대가 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뭐야?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치 않으면 전차인에게는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임대차, 전대차 관계가 깊이 있게 우리 시험에 출제가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매일 문제를 보세요. 1번. 민법상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림사. 임차권은 채권이죠. 따라서 제3자에게 대항 못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622조입니다. 따라서 토지 임대차 채권이죠. 토지 임대차의 경우는 그 토지 임차권을 등기치 않더라도 건물을 보존 등기하면은 제3자에서 토지 임대차에 대항력이 생기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624조. 임대인이 보존 행위를 할 때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4번 임차권은 채권,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은 타인에게 양도, 임대물을 전대 못하죠. 위반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틀렸다 그죠. 위반하면 이로써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청구 요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한 물건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은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해서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자, 지금까지 개별 계약과 관련해서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매매와 임대차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도급으로 갑니다. 도급도 개별 계약과는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개별 계약 유형에 해당합니다. 자, 도급은 건물 건축 공사를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가 건물을 지어서 가족들과 오손도손 살기를 원한다고 하죠. 단독주택. 근데 내가 스스로 건물을 못 지으니까 건축업자에게 공사를 맡기고 그 대가 지급을 약정한다고 하죠. 이를 도급이 된다고 하죠. 그때 공사를 맡기는 나를 도급인, 공사업자로 수급인이라 합니다. 자, 볼게요. 664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은의 일에 완성할 것을 누굽니까? 수급이다 그죠? 공사업자.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서 보수 지급을 약정. 누굽니까? 공사를 맡기는 나죠. 그죠? 도급입니다. 이와 같이 도급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 불효시 대가를 지급해야 되니까 쌍무 유상에 해당합니다. 665조.
이랑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즉 동시행 관계.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는 그 일의 완성 후 지체 없이. 자, 개념 설명에서요. 도급의 효력으로 갑니다. 총설. 당사자의 별도의 어떤 다른 특약이 없다면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그에 따른 뭐요? 수급에 대한 도급인의 보수 지급은 동시 이행 관계다. 그죠? 그때 완성물의 소유권이 뭐요? 도급인이 소유자라면 나는 뭐야? 공사비 채권을 돌려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죠? 공평원장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급인의 의무로 갑니다. 수급인의 의무. 기억. 당리 뭐요? 약속된 날로 뭐요? 약속된 날짜에 그 계약 내용에 쫓은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고, 그때 완성된 일의 결과가 뭐요? 물건이 되는, 완성되면 그 물건을 도급에게 인도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도급에서는 뭐요? 또 내가 건축 공사를 맡겼는데 완공된 건축물에 하자가 있더라. 그죠? 그때 수급인은 뭐요? 도급인에서 담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도급에서는 역시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 주로 출제가 되고, 그래서 답이 구해집니다. 667조부터 672조까지는 여러분들이 자주 보셔야 돼요. 667조로 갑니다. 이랑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에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서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죠. 건축 공사를 맡겼는데 그 건축된 건물에 하자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 필요한 상당 기간의 하자를 보수해 달라고 하죠.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가담 비용을 요할 때고 대체 할게요. 하자가 있지만 하자가 뭐예요? 중요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그 일을 보수하려면 엄청난 비용을 요한다. 따라서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근데 벽면에 뭐예요? 실금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를 보수하려면 다시 철거하고 새로 쌓아야 된다. 그죠? 근데 그 실금이 있더라도 내가 주거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 그죠? 이와 같은 경우 하자가 종료치 않고 그 보수에 엄청난 비용을 요할 때는 뭐예요? 그때는 하자 보수는 청구 못하고 그에 가름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양 도급인은 하자 보수에 가름해서 그죠? 너를 못 믿겠다는 거죠. 돈을 벌어서 다른 자에게 보수 공사를 맡기겠다. 하자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뭐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아울러 청구할 수도 있다. 차망 전항의 경우는 536조 즉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자, 해설 파트. 그래서 도급인은 하자 보수를 또는 뭐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수급인은 그 공사 대가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이와 같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뭐요? 하자 보수 의무와 수급인의 뭐요? 도급에 대한 보수 청구 사이는 동시 이행 관계에 놓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떴던 게 668조입니다. 체크할게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완성된 도급물이요. 즉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뭐예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물이 뭐예요? 건물 기타 토지 공작물일 때는 그러하지 않다. 거기다 적을게요. 즉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떴습니다. 즉 내가 예를 들게 되면 뭐예요? 지금 실업자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생계를 곰곰이 뭐예요? 고민하던 차에 나도 뭐예요? 별다른 어떤 기술 없이 공원에서 커피 등을 내려 팔면 가족의 생계를 어느 정도 뭐예요? 꾸릴 수 있다고 하죠. 이와 같은 생각하에 커피를 내려 팔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차량 제작을 도급을 맡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야? 완공돼서 왔는데 떡볶이 차량으로 왔다 그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그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렇지만
건물이 완공되는데 이르러서 계약을 해지하면 엄청나게 수급에는 손해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그 목적물이 건물 기타 공작물인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 도급 파트에서는 가장 많이 질문화되고 가장 많이 답이 되었던 조문입니다. 자, 669조로 갑니다. 전 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의 원인이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담보 책임을 수급인에게 묻지 못합니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고지치한다는 그때는 담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존속기한요. 전 2조 규정인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해제는 당연히 매도인의 담보 책임 존속기한이 1년이죠. 똑같습니다.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 내, 즉 1년 내 행사해야 됩니다.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는 그 전화의 경우는 일을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해서 1년입니다. 근데 571조 특칙입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1년간만 담보 책임을 지겠다 그죠? 너무 짧죠. 그래서 이랑 토지 기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방공사의 하자에서 인도 후 5년 채 5년간 담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콘크리트 건물을 지어놓고 5년 너무 짧죠, 그죠? 따라서 목적물이 석조 등 경관 건물 때는 10년이 됩니다. 전항의 하자로 해서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때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 내 담보 책임의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되고, 자, 672조 체크할게요. 매매 파트에서 봤습니다. 이와 같은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법규가 아닌 임의법규죠. 예, 똑같은 시죠. 수급인은 667조, 668조의 담보 책임이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다만 한 개. 밑줄 긋게요. 다만 이와 같은 약정이 있더라도 알고 고지치 않는 사실, 그들은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급에서는 주로 수급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667조부터 672조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완성물의 소유권 기속이요. 도급인이 수급인이 완성한 완성물은 누가 원시 취득하느냐? 원시 취득하는 겁니다. 첫 번째, A번요. 도급인이 원시 취득하는 경우, 본문 볼게요. 내가 건축업자에게 내가 재료 전부를 조달해서 건축을 맺겠다. 그럼 완공되면 당연히 누구 겁니까? 내 거다, 그죠? 도급인이 재료 전부를 공급하는 경우,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 당연히 도급인이 원시 취득자가 됩니다. 근데 수급인이 원시 취득자가 된 경우. 그래서 건축업자가 자신이 그 재료를 다 조달해서 건물을 지었다. 그때는 수급인이 원시 취득자가 됩니다. 즉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재료에서 건물을 건축한 데는 수급인이 원시 취득자가 됩니다. 원칙. 다만 이 경우라도 도급인과의 계약으로서 도급인에게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키로 한 합의가 있으면 그 경우도 도급인이 원시 취득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자, 도급인의 의무로 갑니다. 이랑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죠. 보수 지급 시기.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다면 그 일의 완성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답니다. 이 양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도급의 종료로 갑니다. 673조 체크를 하시고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동그라미 할게요.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무조건 수급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데 668조를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이미 완성된 경우는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만 해제할 수 있다고 하죠. 다만 이 경우도 건물 기타 공작물은 해제 못합니다. 근데 완성 전에는 무조건
수급인에게 손해배상하고 무조건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674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사를 맡아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근데 도급인이 뭐요? 망해버렸어요. 그럼 나는 공사를 해봐야 보수를 받을 수 없죠. 그래서 1항 도급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제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이 경우요, 수급인은 그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 파산재단에 배당 가입할 수 있다. 2항 체크할게요. 이 경우는 뭐요? 망한 것만도 힘든데, 그죠? 손해배상까지는 더욱더 너무 가혹하겠죠. 따라서 전화의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 해제를 위한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규정을 둡니다. 자, 그럼 쉬었다가 나머지 위미아 등으로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